최재형 목사가 지금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 전혀 다른 양상의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편성을 했는데요. 대남 공작이다. 아니면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는 일부 교회에서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고 하면서 일종의 마녀 사냥식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대남 공작 얘기를 듣고는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드디어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재형 목사를 직접 모시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적, 의혹 그리고 일종의 마녀 사냥식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최재형 목사께 여쭤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세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시민단체가 고발할 것이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서민위라는 곳입니다. 이름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불법으로 기획 몰카 촬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고요. 네.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이 올 걸 예상했습니까?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다. 생각보다는 공격의 수위나 범위가 전천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오히려 저는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을 이제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을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그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돼서 실제 수치를 했는지 그것이 불법성이 있는지도 같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히려 고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뭉개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름으로써 결국에는 진실의 문이 좀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수사하는 기관들이 권력의 편에서 권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저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는 왜곡되고 굴절되고 또 많이 본질을 호도하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그런 결론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발을 당하고 나면 이제 미국인 신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고발 당하고 그냥 경찰에 수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게 혹시 미 대사관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이고 예. 정부와 정부와의 관계는 관계고 미국 정부는 한 가지 좋은 점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지 않습니까? 예. 한강에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의 시신을 8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수십억을 투자해서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는 나라가 미국인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저를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는 미국 대사관의 참사급 이상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것이고 네. 피고발인인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건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실제로 범죄 사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내용만 읽어봐도 좀 저도 의아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대가 이렇게 저를 고발한 내용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을 보고 이제 지금 너무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예. 사실 확인조차도 제대로 안 된 예.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그런 고발 내용이라서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예. 지금 주거 침입과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죄 네.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왜 주거 침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위계에 의한 이제 공무집행 방해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게 어떻게 주거 침입죄입니까? 예. 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 영부인 측에 직접적인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안내받았고 그것도 영부인에게 직접 네. 또 비서관에게 직접 접견 날짜 일시와 장소를 소개받았고
도착해서 비서의 안내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경호 절차를 밟고 접견을 했고, 접견을 한 상태에서 아주 2시간 40분 가까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1차 접견도 잘 마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그분과의 접견은 문제가 없고, 단지 이제 2차 접견 때 카메라로 영상을 증거 채집을 한 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주거 침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1차, 2차 모두 영부인과 영부인의 비서를 통해서 정상적인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안내받고 들어간 건데, 그게 어떻게 주거 침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자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내 영부인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어떤 이런 공직자가 아니고, 그분은 공무를 집행한 게 아닙니다. 공무를 집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인사청탁, 국정농단을 하고 이권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제가 심각하게 여겼고, 그리고 제가 준 고액의 선물들도 500만 원 상당히 준하는, 한 가지는 180만 원 샤넬 화장품, 하나는 디올백 300만 원에 해당되는 거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카톡으로 선물 사진을 제시해 줬으면 이걸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든지, 이것을 나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러든지, 목사님이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 저는 만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거절을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선물 사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는 것은 그 선물과 그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였고, 그 안내에 따라서 나는 갔었던 거고,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을 영상 채집을 했던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 말고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 다음에 접견자들이 양쪽에 쇼핑백을 들고 선물을 사들고 여사를 만나려고 줄을 서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변명할 것입니까? 네. 그 사람들도 내가 동원한 사람입니까? 그걸 내가 공작을 꾸몄습니까? 아닙니다. 여사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검사 간부 아내로서, 중앙지검장 아내로서, 검찰총장 아내로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선물을 받아왔던 거고, 이권개입 청탁, 또 진급과 관련된 청탁, 이런 선물들을 너무 스스럼없이 받아왔던 건데, 그거를 근절하지 못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그런 것을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심각하게 여겨서 폭로한 것이고, 그리고 여사가 다시 반복해서 내가 강조하지만, 관저가 완공되고 나서,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한남동 관저로 11월 7일 날 이사를 완료하고 나서 11월 23일 날에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학교 트럭에 실린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거기서도 또 뇌물성 대가가 있는 그 백석대 총장이 많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런 선물을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서초동 사저뿐만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 이사 가서도 많은 금품 수수를 하고 뇌물을 받는 것을 제가 폭로한 것이고, 이런 것은 한국의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30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파파라치 제도를, 쓰레기나 환경 오염을 하는 사람을 찍어서 관공서에 신고하면 상급이 나오고, 음주운전자나 난폭운전자나 교통법규 위반자를 찍어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나오는 제도, 이런 것이 30가지가 됩니다. 김영란법도 역시 파파라치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제 사건도 대상이 영부인이라는 거고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거지,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부정부패 혐의를 목격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방치하지 않은 공익 제보자인 저를 그런 프레임으로 씌운다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권력에 아부하고 기생하는 어떤 이런 기관이고 단체인 거지, 정직한 시민단체라면은, 이게 시민단체로 알고 있는데 서민이가, 이건 서민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끄러운 권력에 기생하는 아주 사악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응징할 것입니다, 제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